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구한말, 진주 지역의 유명한 의적 강목바리의 일생에 관한 구전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강목바리의 원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성은 강씨인데 목발을 짚고 다닌다고 해서 강목바리라는 별명으로만 통했다. 강목바리는 구한말 경상남도 진양군 대곡면 설매실, 현재 주소로는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려고 할 때 어떤 스님이 찾아와 산실에다 대고 물었다. 아기님이 태어났습니까? 성인을 낳으셨습니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자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장군을 낳았습니까? 아직도 태어날 기미가 없자 매우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한참 후에 다시 물었다. 큰 도적을 낳았느냔 말이오. 그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시를 3번이나 물었던 스님은 혀를 차면서 길을 떠났다. 스님이 처음 물었을 때가 자시였다고 한다. 그때 태어났으면 성인이 되고 2번째 물었을 때 태어났으면 적어도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었을 것이지만 축시에 태어나는 바람에 도적두목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스님의 예언대로 강목바리는 홍길동같이 신출귀몰한 재주를 갖고 있으면서 탐관오리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의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이 훈장으로 있는 서당에서 글을 배웠다. 그러나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살판나서 망나니처럼 뛰노는데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 훔치는 장난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안 삼촌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 번은 조카를 시험하기 위하여 방바닥에 엽전 한 잎을 놓고 말했다. 이걸 나 몰래 가져갈 수 있겠느냐? 네, 그러자 삼촌이 가져가 보라고 했다. 그는 잠시 밖에 나갔다 오더니 앉지도 않고 나갔다. 작은아버지, 지금 엽전 가지고 나갑니다. 조카의 소리를 듣고 방바닥을 보니 과연 엽전이 없어지고 말았다. 얼마 후 서당 대청마루에서 돈을 내놓았다. 훈장님이 물었다. 모든 학생이 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돈을 가져갔니? 아이들이 뒷간에 가고 밖으로 나가고 하는 사이에 저도 일어나 뒷간에 다녀왔습니다. 뒷간에 다녀오는 중에 바풀을 버선발에 붙이고 돈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바풀을 붙인 버선발로 돈을 꽉 밟았습니다. 돈이 발꿈치에 달라붙자 몇 걸음 걸어가 앉아서는 돈을 챙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숙부는 너무도 화가 나서 방바닥에 놓인 목침으로 조카의 발목을 내리쳤다. 이때 뼈가 부러졌고 후에 다 낫기는 했지만 평생 목발을 짚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때부터 별명이 목바리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본명처럼 불렸다. 어른이 된 강목바리는 진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도둑질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그가 도둑놈에서 의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옛날에는 밤중에 불 켜진 집이 거의 없었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집은 대개 그날 제사가 있는 집이었다. 강목바리는 제사밥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매일 밤 불 켜진 집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밥을 얻어먹었다. 어느 날 마을에 불 켜진 집으로 들어갔다. 집주인이 인기척을 듣고 나왔다. 거기 누구시오? 강목바리입니다. 제사밥 좀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저런 헛걸음 했네요. 오늘 우리 제사 안 지냈어요. 밤에 마누라가 애를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둘이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요? 강목바리는 그 길로 마을의 부잣집에 가서 쌀하고 소고기 그리고 미역을 훔쳐왔다. 형수님 끓여드리세요. 주고 돌아서는데
살면서 한 번도 못 느껴본 감정이라 할까.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의 단순한 마음으로 생각해보니 도둑질이야말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게다가 자기는 그 짓을 아주 잘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때부터 강목바리는 진주 인근에 사는 부잣집의 재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몇 년 안 가서 반경 100리 이내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그의 쌀이나 엽전을 얻어 쓰지 않은 사람은 구경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때부터 강목바리는 삼남 일대를 아우르는 의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집에는 쌀 한 톨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커다란 가마솥을 잃어버린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 우연히 진주장터에서 자신의 가마솥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묻자 골자가 강목바리에게 받았다고 하였다. 부자는 강목바리를 진주관아에 고발했고 진주 목사는 강목바리를 잡아오라고 포졸들에게 명했다. 강목바리는 집에서 자다가 포졸들에게 잡혀 진주관아로 끌려갔다. 진주 목사가 강목바리를 보고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큰 가마솥을 훔친단 말인가? 저자는 도둑이 아니니 풀어주어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목바리는 풀려났는데 형리가 옆에 서 있다가 강목바리를 보더니 한마디 했다. 죄도 없는데 맨날 붙잡혀 오니 너는 참 억울하겠다. 진짜로 너무 억울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강목바리가 추임새를 넣자 형리가 변죽을 울렸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밥 한 그릇 먹을 동안 진주성을 3바퀴 돌아라. 그러면 내가 사또에게 청해서 너의 모든 허물을 벗겨줄게. 강목바리는 형리의 제안에 귀가 솔깃하였다. 그래서 외다리로 축지법을 써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진주성을 3바퀴나 돌았다. 그러자 형리는 그 자리에서 강목바리를 체포했다. 진주 목사의 간교한 꾀에 강목바리가 넘어간 것이다. 잡혀서는 삼남 일대의 부잣집 재물을 턴 의적임을 스스로 밝혔다. 죽는 것보다 비겁한 것이 더 싫었기 때문이다. 강목바리는 진주관아에서 참수당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5살이었다. 강목바리가 참수당하는 날 진주 사람이 거의 다 형장으로 나왔다. 부자들은 알터니가 시원하게 빠지는 것 같아서 유흥거리 삼아서 나왔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피부치가 죽는 것 같은 애통한 마음으로 혹시나 살아나지나 않을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강목바리는 망나니의 칼밥이 되고 말았다. 이때 진주 말티고개 주막에 어떤 주모가 있었는데 평소에 강목바리 누님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그녀는 강목바리가 처형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안타깝게 여겼다. 어느 날 저녁 때 방에 누워 있는데 죽은 강목바리 찾아와 술을 달라고 했다. 권녀는 겁도 나고 해서 방 안에 누워서는 직접 떠먹고 가라. 라고 했다. 그러자 바깥에서 술 먹는 소리가 나더니 누님, 술 잘 먹고 가요. 네, 요놈을 죽이고 말 거야. 라는 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 술독 하나가 비어 있었고 곧이어 진주 목사가 자다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강목바리의 영혼이 한 재심이 분명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곧 진주 목사의 아버지에게도 전해졌다. 목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가 오기를 기다렸다. 고향에서 장사 지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기 죽은 아들이 오는데 상여 앞에서 누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강목발이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부친의 눈에만 보였다. 이게 무슨 병고인고. 강목바리가 원귀가 됐구나. 일단 목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여를 집안으로 들여놓고는
좋은 음식과 귀한 술을 대접하면서 강목바리를 달랬다. 어찌해야 원한이 풀리시겠소? 제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돌아가 주시오. 아들의 잘못을 빌고 있는 부친의 정성에 감동했는지 강목바리의 영혼은 술과 음식만 먹고 돌아갔다. 강목바리는 원래 그 집안을 아주 망하게 할 작정이었지만 부친의 얼굴을 보고 용서해 주었다. 목사 아버지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집안이 망할 참화를 면한 것이다. 강목바리가 참수된 지 49일째 되는 날, 진주 근처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서 49제가 열렸다. 어떻게 알았는지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강목바리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에 제에 참석했는데, 이는 진주 지방 사람들이 강목바리를 홍길동에 버금가는 의적이라고 추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 제를 주재하는 스님은 놀랍게도 강목바리가 세상에 나올 때 찾아와서 그 출생을 물었던 스님이었다. 이제는 늙어서 이빨이 하나도 없는 노승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우물거리며 제를 다 끝낸 후 억울하다. 그때 모친되는 이가 원래 계획된 우주의 시간에 제대로 맞추기만 했다면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하고 뜻 모를 소리를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이소민 선생이 풀어 읽은 책, 낭송 경상남도의 옛이야기를 빌렸습니다. 더하여 하종갑 선생이 진양민속지에 게재한 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의적 강목바리,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 삼남 일대를 아우르는 의적 강목바리와 의적 임꺽정과 고석정, 지역의 문화, 이야기 자료, 짐승 같은 산의 망나니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디지털 진주문화대전의 의적 강목바리도 빌렸습니다. 2014년 윤종빈 감독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에 조선의 넘쳐나는 탐관오리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딴지일보의 역사찌라시 조선의 3대 도적 임꺽정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김윤보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PNG트리,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그리고 게티이미지뱅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